저는 올해 67, 이름은 박성만입니다. 평생 택시 몰며 두 남매 키우고 아내와 함께 40년 묵은 단독주택 한 채를 지켜왔습니다. 제 꿈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조용히 늙어가다 편히 눈 감자. 그뿐이었습니다. 봄비 오던 날 장남 녀석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기회가 왔어요. 집 담보로 1억만 땡기면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됩니다. 이번만 잘하면 아버지 노후 제가 지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집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너도 알잖냐? 너희 크느라 이 집이 어떻게 버텼는지. 며느리는 젓가락을 툭 내려놓더군요. 아버님, 요즘 시대에 집 한 채 끼고 사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대출이 7회대예요. 노후 타령만 하실 겁니까? 둘째 딸마저 멀리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애들 학원비가 모자라요. 이번 달만 도와줘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압이지만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식탁 위 김이 식는 동안 우리 집안 말들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유연해지면 안 될까? 애들 사정도 좀 봐줘. 저는 대답 대신 지갑을 열었습니다. 늘 그랬듯 이상한 낌새는 여름에 왔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아내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빛나던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 내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가 들고 다니던 작은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속엔 예배책과 작은 향수병, 그리고 색이 바랜 극장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교회 모임이 많구나. 응, 그게 사람 만나 얘기라도 해야 숨통이 트여. 나랑 얘기하면 되잖아. 아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집 밖에서만 살았잖아. 난 내 얘기 들어줄 사람 필요했어. 그 무렵 장남은 한층 더 집요해졌습니다. 담보 얘기를 고집하더니 급기야 도장을 찾더군요. 아버지 도장 어디 있어요? 왜? 서류 한 장만 처리하면 끝이라니까요. 며칠 뒤 우편함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근저당 설정 통지. 제 도장으로, 제 서명으로 제 집이 저당 잡혔답니다. 제 서명? 저는 한 번도 그 서류에 손댄 적이 없는데요. 이게 뭐냐? 장남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제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미 진행됐어요. 아버님 모르면 우리가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아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여보 잠시 머뭇거리던 아내가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나도 지쳤어. 더는 못 버티겠어. 문이 닫히는 소리에 거실 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 집 등불이 한순간 깜빡이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경매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기일 다음 달 둘째 주 화요일.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어르신, 요양원들 컨디션 좋습니다.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니요. 제 집을 빼앗긴 노인에게 쉬라는 말이 그렇게 쉽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이나 가세요 라며 보낸 문자 캡처. 장남이 은행 직원과 통화하며 아버지 확인은 제가 대신이라고 말하던 통화 녹음. 아내와 권사 사이 주고받은 사진과 메시지. 저는 묻지 않고 저장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 전 제 이름으로 사둔 자투리 땅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골목 끝 작은 땅이었죠. 지난해부터 재개발 구역에 묶이며 보상협의 공문이 여러 장 와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르신, 위조 정황이 명확하고 협박도 갖추셨네요. 형사민사 모두 가능해요. 다만 지금은 티를 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 땅요. 가족은 모르게 처분 절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보호신탁으로 묶어두면 누구도 손 못 대요. 그날 택시를 다시 몰았습니다. 오래된 제 차, 번쩍거리는 뒷좌석,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제 살. 신호등이 바뀌는 사이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끌려다니는 노인이 아니라
움직이는 노인으로 살겠다고. 집에 돌아와 일부러 무너진 척했습니다. 그래, 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비가 못난 탓이지. 장남의 어깨가 느슨해졌고 며느리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현명하셨어요. 곧 깔끔해질 거예요. 깔끔해지긴 하겠죠. 다만 당신들이 아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경매 법정날 저는 회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는 오래된 남색 줄무늬, 손엔 얇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장남은 자신만만했고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었죠.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 교회 권사가 보였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경매가 시작되려는 순간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경매 중지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근저당 설정에 인감 위조 및 채권자 공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녹취록과 문자 캡처 그리고 인감대장 대조 결과를 제출합니다. 순간 장남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이 서명 당신이 했습니까? 장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께서는 요양원 운운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군요. 가족 간 재산 범죄는 무겁습니다. 그날 오후 경매는 중지됐고 장남은 사문서 위조 강요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손가락질도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묶는 게 아니더라. 마음으로 묶는 거더라. 그걸 가르쳐줄 마지막 기회였는데 너희가 놓았다. 법원을 나와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보호신탁에 들어간 재개발 땅은 한 달 뒤 보상금이 확정됐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우리 집 지붕을 고치고 현관문을 바꿔 달고 오래된 부엌에 조용한 전기레인지를 깔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내 손으로 다시 꾸민 집, 그리고 현관 옆 낡은 문패를 새로 달았습니다. 박성만.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레 문턱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분노보다 평온을 택했다. 내가 돌아온다면 이 집에선 누구도 서로를 깎지 않는다. 약속할 수 있나?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잠시 잡았다 놓았습니다. 용서는 두 사람의 목, 그러나 경계는 내 몫이니까요. 장남 부부에게는 변호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민영사는 법대로. 다만 합의와 조건은 하나, 다시는 내 재산, 내 삶에 손대지 말 것. 그리고 사죄문을 직접 쓰고 읽을 것. 그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문을 읽을 때 저는 눈을 감고 택시 핸들을 잡던 손 힘을 서서히 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 가을바람 부는 날 동네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 멀리 바람개비가 도는 놀이터, 할아버지 손을 잡은 손주 웃음소리, 햇빛에 반짝이는 우리 동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건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선택했다.